망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또는 피가 나거나 그런 경우, 망막이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비문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비문증은 날파리증이라고도 하고요. 눈 속에 날파리 모양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실타래 모양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뭔가 아무튼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죠. 그걸 통칭해서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눈 속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파리 모양처럼 이렇게 점 모양이 여러 개가 보이기도 하고 은하수처럼 이렇게 별이 여러 개 많이 보이기도 하고 실이나 도너츠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눈 속에 뭔가 찌꺼기가 자연 발생학적으로 생기는데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모양이 예를 들면 실이 이렇게 생겨도 이게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도너츠가 동그랗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일 수도 있고 눈 속에서 이게 회전하고 움직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문증은 일반적으로는 잘 치료를 하진 않아요. 보통 비문증이 처음 생길 때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끔 치료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보통 증상으로는 떠다니는 것이 갑자기 확 증가하거나 또는 불빛이 눈 속에 번쩍번쩍거리거나 또 이렇게 어디가 가려 보이는 거죠. 시야가 결손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까만 먹물 같은 커튼 같은 것이 점점 커진다. 그런 경우는 망막박리라고 하는 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떠다니는 게 처음 생겨도 방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망막에 구멍이 났을 수 있거든요.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이 자연적으로 노화가 돼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망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또는 피가 나거나 그런 경우, 망막이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비문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비문증을 사실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언제 생기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생기거든요. 저도 생길 거고 이미 나이가 20대에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눈이 고도근시인 경우, 눈이 많이 나쁜 경우는 젊은 나이에도 생기고 눈이 좋으신 분들도 대개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60, 70대가 되면 대부분 생겨요. 그리고 눈에 충격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또 비문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치료를 하는 경우는 한 100명 중에 한 1명 정도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고 망막에 구멍이 났거나 뭔가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문증 자체를 없애지 않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 레이저를 그 구멍이 난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그 구멍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망막박리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예요. 그러면 그 치료를 받으면 비문증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문증과 상관없는 거죠. 근데 비문증이 괜찮다고 해도 너무 불편한 사람들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문증 자체를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좀 간단하게는 레이저로 그 큰 비문증이 있다면 그거를 좀 잘게 쪼개주거나 또는 아예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눈 속에 유리체라고 하는 큰 그 눈의 대부분 공간을 차지하는 걸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큰 수술이라서 흔히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불편한 분들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문증은 정기 점검을 잘 해야 되는 질환이죠. 질환이라기보다는 증상인데 이상이 있으면 좀 자주 점검을 하고 만약에 아무 망막에 이상이 없이 비문증만 있다면 처음에는 좀 보다가
점점 간격을 늘려가면서 경과 관찰을 하고 조기 발견, 이상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뭔가 레이저 치료를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경과 관찰하고, 그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유리체 절제술을 받으셨다면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죠. 초반에는 또 안약이나 이런 약들을 잘 써서 2차적인 감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